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주 4도, 횡성 영월 1도, 평창은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0도까지 기온이 쑥 오를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돼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림 주변의 불씨 관리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이후 111일 만에 헌재의 심판을 받아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현황은 어떤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월군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4월 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오는 11일 원주천 둔치 일원에서 개장합니다. 지난해 방문객 43만 명과 7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새벽시장은 올해 80억 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개장식 행사에서는 대박기원 고사와 풍물패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영월군이 캠핑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도비 12억 원 등 총 38억 원을 투입해 영월읍 사목리 동강생태공원 내 소나무 임지에 동강 숲속 야영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조성하는 동강 숲속 야영장은 별빛 달빛 캠핑센터와 달빛 쉼터,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캠핑객들을 맞이합니다. 평창군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언어 발달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언어 치료가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6명을 대상으로 총 222회에 걸쳐 언어 발달 교육을 진행하며 자녀뿐 아니라 부모를 위한 교육과 수시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가족 단위의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파면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었고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11일 만이었죠. 지난 4일 11시 22분경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이 파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는데요. 예. 이 주문 판결문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가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입니다. 이 개인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직을 가진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예. 헌법기관인 대통령직을 법으로 탄핵했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윤석열이라는 의미예요. 개인을 벌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파면했다. 그런데 대통령직을 가진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고요. 네.
더군다나 일각에서 이야기했던 5대3 기각이니 4대4 기각이니 등이 아니라 8대0, 8명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라는 것은 국회의 탄핵 소추단이 5가지 소추위를 댔었죠. 예. 그것 모두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흔히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 대부분 이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제도권에서 그대로 이어받았다,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저는 계속 8명, 40여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까지 해서 계속 전체 전원일치 파면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네네. 법관 개인은 개별적으로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을 다루는 사람,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법조인이라고 하면 수십 년 이 재판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개인의 성향은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에 정리했던 이야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때도 그렇고 글자 한 글자 다르지 않고 똑같이 하고 이름만 박근혜, 이름만 윤석열 이렇게 달라진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대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고 직을 파면을 한 것이죠. 예. 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인데 헌법재판소는 아주 간명하고 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5대 쟁점에 대해서 모두 위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파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봤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발표했던 발표문하고 결정문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예. 발표문은 문현재 헌재 권한대행이 읽은 것이고요. 결정문은 배포해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114초짜리입니다. 이건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예. 우선 이번 헌법재판소 발표문은 발표문과 결정문은 문장에서도 비문이 거의 없고 의사 전달도 굉장히 명료하게 되어 있고 논리적인 구조도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에 접근된 형태로 된 것이 좋았고요. 좋은 문장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어렵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읽고 독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매우 중대하게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 이게 바로 5가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두 번째 국회 봉쇄, 세 번째 포고령, 네 번째 중앙선관위 장악, 그리고 5번째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이렇게 5가지가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을 그리고 이 부분을 위반했는데 과도하게 위반했다라고 명확하게 본 것이죠. 네, 매우 중대하게 대한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궐이 즉 비어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이에 따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지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수행 인력, 비서관 3명, 운전기사, 대통령 연봉의 95% 이른 연금 다
끊기고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픈 부분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동안 수사가 제한적이었던 직권남용, 총선 공천 개입, 경찰 수사 외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경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차기 정권에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굉장히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움직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가기는 어렵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네. 앞서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의 예우는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재직 중에 탄핵, 금고, 형사처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 규정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를 채운 사람은 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5년 연장되는데 중도 퇴임 이렇게 이제 파면된 사람 같은 경우는 경호처 5년 지원 및 필요한 경우 5년 연장.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 경호 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면된 경우에는 확실히 달라지네요.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서 이번 조기 대선도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날짜를 결정하게 되는데 헌재 선고로부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는데 지금 보통 다 이야기할 때 6월 3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보면은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6월 3일로 결정된다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에서 11일이고 공직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입니다. 재투표 5월 22일부터 25일, 사전투표 29일, 30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6월 3일도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예. 각 당으로서는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늦춰서 6월 3일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 대선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 앞으로 향후 대선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와 관련해서 말씀 주시고 또 우리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좀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예,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왼쪽의 날개와 오른쪽의 날개가 균형을 맞춰서 대한민국호는 비상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 사건이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기 바라고요. 이것은 좌우의 문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냐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민주주의, 국민들이 승리한 것이고 탄핵된 대통령이 아무리 싸우겠다라고 아직도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조만간에 정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회사 문 앞에 학교 문 앞에 바로 앞에만 가지 못하고 멈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확산이 정치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번 탄핵 사건의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유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염성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죠.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여러 감염병이 함께 유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최근 환절기 때문에 감기와 코로나 그리고 독감이 유행 중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홍역이 국내에서도 돌고 있습니다. 이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감염병으로 감염될 경우 발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이고요. 발진이 얼굴에서 시작해 몸 전체로 퍼집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확진이 되고 있는데 미국 등 4개 나라에서 홍역 환자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은 상황입니다. 면역력이 없는 경우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확률이 90%를 넘어서고요. 돌이 안 된 영아가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이나 중이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도내 감염 현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원주시 보건소 김은진 역학조사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홍역은 해외 발생 유입 증가로 전국적으로 23명, 이 중 강원도 내에서는 2월에 1명이 발생하였고 아직 관내 발생 건은 없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이 보이며 발진이 얼굴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로 퍼집니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홍역 환자는 대부분 해외여행 후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 여행자들이 선호 국가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감염된 사례가 많은데요. 아직 우리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을 다녀온 뒤 홍역에 걸린 환자가 늘고 있는데 올해는 25명이 확진됐고 지난해 홍역 환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국내 홍역 환자의 대부분이 실제 해외여행 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인데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여행 출국 전에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좋습니다. 이 백신 접종만으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니 여행 전후로 홍역 예방 백신을 최소 2회 맞아야 하고요. 또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잦은 실내 환기도 필요합니다. 홍역뿐 아니라 독감,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원주시 보건소 김은진 역학조사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필수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에서 15개월, 4에서 6세 총 2회 MMR 백신 접종을 당부드리며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자주 환기를 하여 일상에서의 감기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홍역뿐만 아니라 독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여행 전 홍역 예방 백신 MMR 2회 접종력을 확인해 주시고 예방접종 기록이 불확실하거나 모르실 경우 출국 최소 4주 전에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후 발열을 동반한 의심 증상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고 해외 여행력을 알리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홍역뿐 아니라 환절기,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 중인 만큼 개인 위생 관리도 모두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초중고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관련 내용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의 조영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 팀장을 맡고 있는 조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떤 배경으로 추진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2015년 말산업 육성 종합대책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또한 이제 승마 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승마 체험비를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일부를 포함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승마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받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승마라는 스포츠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럼 학생들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승마는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체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말과의 이제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자존감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영월군은 금년도 학생 승마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며 승마 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승마의 다양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또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학생 체험 신청은 전산 시스템 호스피아를 통해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QR 출석 관리 등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져 행정 절차를 간소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월군 사업량은 150명에 달하며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1회 체험비는 체험료 3만 원, 보험료 2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3만 2천 원이 1회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 강습이 1인당 이제 몇 회까지 가능하고 또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 자부담은 그럼 말씀하신 3만 2천 원인지 아니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영월군은 일단 주천면에 위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한반도 승마장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인당 승마 강습은 10회로 32만 원의 체험료가 소요됩니다. 체험료 중 보조금은 70%에 22만 4천 원이며 자부담은 30%, 9만 6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1회당 3만 2천 원을 자부담으로 다 내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3만 2천 원에 70%가 이제 보조를 지원이 되는 거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앞으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와 함께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승마 체험을 해보고 싶어도 이제 승마 시설이 없는 경우 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농어촌형 승마 시설 적극 활용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승마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일단 체험료가 10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어 승마 시설이 안정적인 운영에 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월군은 이제 소규모 학교가 여러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그 승마 시설에서 학생들을 픽업할 때 유류대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수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또 체험료가 국비나 지방비가 조금 인상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밖에도 승마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장구류 및 그 승마에 대한 그 장제비, 그 말의 그 편자 교체하는 비용이 들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또한 군비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지원하게 된다면 그 지속 가능한 승마 시설 유지에 또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또 안전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그 승마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그 국비라든지 체험료 상승, 그다음에 안전 장비류, 그다음에 장대비 지원은 군비로서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영월군에서 승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실까요? 아닙니다. 저희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많이 보완해가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의 조영호 팀장이었습니다. 4월 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